돈을 조금 더 모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넌 야, 넌 돈밖에 모르는 대표님 요즘 블라인드에서 난리 난 사람 보였어요? 32살 남자가 3억을 모았거든요. 근데 여친이 7년이라고 3천만 원 모았다고 파혼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도 봤어요. 댓글 보니까 남자가 찌질하다, 여자가 양심이 하나도 없다 이런 댓글로 난리가 났던데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 피디님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여자가 3천만 원 모아놨다. 그럼 결혼할 수 있어요? 택도 없죠. 피디님은? 솔직히 저도 모으면 할 수 있겠는데 제가 한 3억 모아놨다고 하면 좀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현실이잖아. 찐 반응이잖아요. 다들 이렇게 액수에만 집중을 한단 말이죠. 근데 내가 거의 이렇게 20년 가까이 결혼시장에 있어 보니까요. 이건 단순히 남자가 3억, 여자가 3천 해가지고 2억 7천의 차이의 문제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경제적 성실도와 가치관 충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요? 당연하죠.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왜 이 남자가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안 잡은 게 다행인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돈의 액수입니다. 8년 차에 3억대, 7년 차에 3,200. 과연 누가 맞는 걸까요? 남자가 3억을 모으려면 최소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돼요? 거의 최소 250에서 300은 저축을 해야 이 돈 모을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남자만이 누릴 수 있는 유흥, 여행 이런 거 다 포기한 거야. 미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인내했다는 증거인 거죠. 여기서 남자가 뭐 투자도 해서 조금씩 불렸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내가 더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자는 반면에 7년 동안 3,200만 원 모은 거잖아. 계산을 해보면 한 달에 40만 원도 저축을 안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여자분이 이제 공무원이었잖아요. 월급이 많지 않은 거 알아. 근데 단순히 공무원이어서 월급이 많지 않은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보다는 현재의 삶에 너무나 집중했던 거죠. 실제로 고객분들 중에서 공무원분들 많이 오시잖아요. 많이 오죠. 근데 이건 진짜 적게 모은 거 맞아요? 엄청 적게 모은 거지. 진짜 알뜰한 여성분들은요. 월급 200, 230 받잖아. 100만 원씩 월급 절반 모으는 여성분들 있어요. 알뜰한 여성분들. 피디님들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1년에 400에서 500만 원 꼴일 때 한 달에 40만 원도 못 먹은 건 좀 심하다 생각. 이 여자분이 만약에 9급 공무원 7년 차다. 그러면 이제 8급이나 7급 정도 올라갈 그 단계인데 연봉으로 따지면 뭐 최소한 3,500에서 4,000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7년에 3,200만 원을 모았다? 이건 좀 심한 것 같긴 해.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모님 집에서 내가 살고 있다. 그럼 이거는 진짜 이 여자가 돈을 펑펑 쓴 거고요. 두 번째, 그냥 차라리 내가 나와서 살고 있다. 생활비가 좀 들어갔다. 그러면 조금 그나마 이해도가 있을 수 있는데 부모님 집에서 살았다라고 할 경우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집세는 안 나갔을 거예요. 밥값도 굳었을 거야. 엄마가 아빠가 해결을 해줬을 거니까. 근데 7년에 3천이다. 이건 경제관념이 아예 그냥 없는 수준 아닐까? 그럼 매달 그냥 200만 원씩 넘게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미래를 완전히 그냥 담보 잡힌 거죠. 아예 생각 없이 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타지에 와서 자취를 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월세, 관리비, 뭐 생활비 등등 들잖아. 숨만 쉬어도 그냥 최대 한 150만 원 정도 나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달에 50만 원 저축도 힘들 수 있었을 거야. 초창기에 특히나.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돈 모으기가 힘든 상황이란 걸 알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이제 결혼하자고 얘기를 했었을 때 태도가 달랐어야 돼요. 남자는 8년 동안 3억을 모으기 위해서 영혼을 아예 갈아 넣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기업 다니면서 해외여행 갈 거 참고 그냥 성과급 다 때려 넣고 혼신을 다 넣은 거야. 영혼을 다 갈아 넣은 거야. 근데 여자는 뭐라 그랬어 여기서? 나는 공무원이잖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그만큼 못 벌었잖아. 이런 방패 뒤에 숨어서 남자의 3억이라는 정말 썩빠지게 모은 돈을 공동자산이라는 걸로 이제 엮어버렸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나의 이 고생스러움을 알아주지 않고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 이러다 보니까 남자 입장에서 현타가 그냥 온 거죠. 네 대표님 지난번 영상에도 3천만 원 되게 말 많이 나오는데 왜 3천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보면 취집 3천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닌 게 딱 이게 예식장 비용이야. 스드메 정도 비용만 내고 몸만 가겠다. 이런 심보로 읽기에 가장 좋은 숫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도 20대 초반 여성분들 오면 언니 제 나이 또래면 한 3천 정도면 결혼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해서 여자들이 최소 결혼 비용으로 생각하는 게 3천이더라고요. 이거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3억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A가 없었던 거죠. 두 번째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의 가스라이팅입니다. 돈 액수보다 남자를 더 미치게 만든 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의 대화입니다. 남자가 그랬잖아. 돈을 조금 더 모으자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여자가 뭐라 그랬죠?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피디님들도 싸울 때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솔직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내가 돈
돈돈돈돈거리는 거 아닌가? 들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 PD님은요? 짜증날 것 같아요. 돈 얘기하는데 사랑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돈과 사랑을 엮으니까 짜증나는구나. 맞아요. 이게 남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이자 정서적인 가스라이팅인 거죠. 본인이 준비 안 된 건 팩트, 사실이잖아요. 이거를 감정 영역으로 끌고 가서 남자를 나쁜 사람으로 오히려 만드는 거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마이너스 3천까지도 네가 감당해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심보인 거예요. 여자가 진짜 된 여자라면 이 남자가 8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서 3억이라는 돈을 모았잖아. 이 돈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는 게 맞고 내가 더 노력할게 미안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았어. 만약 그런 말이 나왔다면 남자가 이렇게까지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그치.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자가 오히려 더 미안했을 수도 있죠. 근데 대표님 거기서 보니까 네. 여자분이 본인은 이제 지체할 수 없다 아. 서둘렀었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32살의 공무원 여자였잖아요. 이 여자가 왜 기다려달라는 말을 못 참고 남자한테 이렇게 난 빨리 해야 된다라고 왜 그랬을 것 같아요? PD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딱 결혼 정년기의 나이여서 그런 거 그렇지. 결혼 시장에서 32살이라는 나이는요. 가장 강력한 자산이자 유통기한이 촉박한 그런 나이인 거죠. 지금 이 3억 모은 남자를 놓치면 다음번에 이 정도 재를 가진 남자를 내 3천만 원으로 만날 수 없다는 거를 본인도 알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을 무기로 지금 확답을 받아내고 싶었던 건데 남자가 바보가 아닌 이상 넘어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어? 돈돈돈거린다 너는. 그러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나가버린 거죠.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 20대 이렇게 열심히 모은 남자한테 돈돈돈거린다고 하면서 마치 이 남자가 뭘 잘못한 것 마냥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이 여자가 굉장히 무례한 거죠. 그러니까 3억 모은 사람이 뭘 잘못한 거야? 돈 모은 사람이. 그지? 돈의 무서움을 알고 가치를 알고 진짜 악착같이 모은 거잖아.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아닌 거거든? 만약에 자기 남동생이 이렇게 모았어도 욕을 하면서 넌 야 어떻게 3억을 모을 수가 있어? 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이랬을까? 아니지. 제가 생각했을 때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돈 한 푼 모으지 않고 남의 돈으로 시작하려는 게 돈에 미쳐있는 사람 아니야? 어떻게 보면 지금 본인이야. 여자 본인. 공짜로 남의 인생을 올라타는 거잖아. 이게 돈에 미쳐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세 번째 이 여자를 안 잡는 게 잘한 이유는요. 글 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뭘까요? 하며 소주 한 잔 가러 간다고 했잖아요. 이 질문에 제가 답을 줄게요. 내가 이 사연자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축하합니다. 조상신이 도우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만약에 이 사연자님이 결혼을 진행했잖아. 그러면 진짜 흔히 말하는 ATM기가 됐을 거야. 돈을 갖다 바치는 호구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요. 본인의 돈 3,200만 원이라는 돈에 숨어서요. 사연자님의 3억을 공동의 운명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걸 해먹으려고 했던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가치관이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는요. 구멍남매에 내 재산을 싣고 바다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이 배에서 내린 거는 내 인생 최대 행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대표님 솔직히 남자들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 게 거기 글에서도 보니까 사람 됨됨이는 좋은데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은근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방 언니한테 가면 결혼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대1로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철저하게 객관화를 할 수 있는 피드백을 주고 매니저가 딱 달라붙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컨설팅해주는 전문가를 찾아오세요. 한방 언니가 함께 고민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람 됨됨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결혼 시장에서 경제관념이 박살난 사람 자체는요. 사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이 아니야. 아니 봐봐. 결혼 생활을 하는데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야. 살 수 있어요? 없어. 이게 어떻게 됨됨이가 된 사람이야. 진짜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요. 타인이 땀 흘려서 8년 동안 모은 3억이라는 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고생에 대한 대가를 칭찬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인 거지. 이거를 돈밖에 모른다.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말로만 착한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 진짜 성인이라면요.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 인내하고 절제하는 거. 이게 사람의 됨됨인 거죠. 그러니까 결혼은요. 신데렐라 스토리가 이젠 아니에요.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구원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3천밖에 없고 상대방이 3억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미안해서라도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더 노력해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거를 지적한다고 화를 내는 거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즘 평범한 남녀의 기준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좀 한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3억이라는 액수보다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모으기까지 하는 그 절제고 3천만 원이라는 숫자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뒤에 숨어
떨어진 안일함입니다. 결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잔고를 채우기 전에요. 내 인생 스스로를 두둑하게 채울 수 있는 경제적 독립심부터 채웠으면 좋겠어요. 그게 준비되지 않는 결혼은 결국 서로를 갉아먹는 전쟁터가 됩니다. 이번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